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김상현 작가입니다. 주로 작업은 일단 회화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합성을 시켜서 복합 매체도 활용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 활동을 하는데, 실제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이는 것이 꼭 보이는 것만으로가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내포되어 있는 게 뭘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해 가지고 그런 것을 그림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려보고 또 표현해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그림 쪽,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손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쪽에 취미가 생겨서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생각하는 것을 다시 화면에 옮기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 90년도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 주로 이제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80년대, 90년대 이 공부를 하면서 주로 작업했던 게 주로 욕망 시리즈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욕망 시리즈라는 자체는 어떤 한국 사회가 8, 90년대는 거의 욕망의 시대였잖아요. 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시대여서 저 작업 또한 흑백 작업 위주로 욕망 시리즈의 작업을 했었고, 그 욕망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그 욕망, 그러니까 그 존재자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뭘까 해서 존재 시리즈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욕망 시리즈는 육체적이고 좀 표피적인 거라면, 존재 시리즈는 그 사물의 내포에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존재 시리즈는 제 어떤 내면적인 사유의 작업을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 2000년도 중반 정도 되면은 주로 이제 공존 시리즈로 많이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존재적인 개념에 어떻게 하면 나 이외에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도 하고 회화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 시기도 한 5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존 시리즈가 지나고 나서 내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는 너다 시리즈, 나를 드립니다 시리즈, 이제 주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내가 표현해 낸 것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사회와 아니면 나 외의 다른 것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일부는 또 이해 못하는 어떤 형상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유의 폭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예술가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어떤 그 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유의 폭이라는 게 이제 넓이와 깊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최대한 증폭을 시켜서 확장을 시키자는 개념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드립니다, 이런 시리즈는 이렇게 무작정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보다 다시 어떤 내가 주었던, 내가 드렸던 어떤 것들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의 어떤 작용,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나 생각이나 어떤 걸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줬다라면 그게 그대로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이었을 때도 똑같이 어떤 부정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고심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걸 표현해야 될 것인가. 어쩔 때는 직접적이고 어쩔 때는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작업을 지금 꾸준히 이제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작업들입니다. 그게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면 기운이라는 건데, 기운이라는 것이 이제 기운 생동으로 옮겨졌을 때 움직이는 어떤 작용인데, 그게 예전에 제가 존재 시리즈나 욕망 시리즈는 사물의 어떤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물에서 나타난 거라면, 이제는 그 사물에서 품어져 나와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에너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전에 했던 작업이나 설치 작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색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동양적인 표현 방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수인판화적인 거, 회화적인 거, 설치적인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버무러져서 평면 회화에 다시 어떤 그런 기운의 어떤 느낌이 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을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 이외에 어떤 재료적인 거랄지 소재적인 거랄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좀 다양성을 저는 확보하고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좀 태생적으로 제가 어떤 대학생활 할 때 서양화를 전공했다라면 이렇게 또 대학원이나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어떤 동양판화를 전공을 했었고요. 동양판화 중에서도 또 어떤 인쇄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철학 개념을 많이 부여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절호적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게 목판,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부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작업 속에서도 실제 요즘 흔히 말로 무슨 서양화다 동양화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회화의 속성과 어떤 설치의 속성 이런 것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 좀 이제 뭐랄까, 어떤 제가 시각적으로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어떤 우리가 태생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 개념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야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동양 철학에 부합하는 시각 체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인판화라는 그 재료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 베이스에는. 그래서 이제 수인 회화가 나오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결정체로 집합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작품 세계로 나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주로 욕망 시리즈는 주로 인체나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해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체를 그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누드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단락단락 머리만 이렇게 잘려나간 머리만 그린다든지 잘려나간 몸통만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서 그게 욕망적인 어떤 몸의 욕망, 주로 이제 폭력의 욕망을 좀 표현했다라면, 존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발표했던 쇼파 시리즈,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쇼파를 선택해서 그리려고 했다라기보다 쇼파라는 게 가장 익숙하고 내가 언어화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좀 보편적인 어떤 사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소파를 통해서 거기를 거쳐갔던 어떤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어떤 존재자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제 존재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실제 동양 철학하고 인쇄술하고 같이 합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수인판화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실제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제가 연구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었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작업해 왔던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완성되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베이스는 실제적으로 어떤 수입 하나의 베이스에 다시 그거를 회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내고 다시 그걸 또 디지털화를 하고 또 디지털화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또 회화의 속성으로 끌어내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물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과 어떤 구상의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존재적인 것과 에너지적인 거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실제 이것과 저것이 아닌 그 중간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화합적인 것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와 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중간 단계. 그게 하나의 어떤 접점을 어떻게 제가 좀 시각적으로 그걸 표현을 해서 언어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수인 회화의 작업이 굉장히 적절했고 좀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할 때도 좀 더 어떤 극단적인 것이 아닌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평범하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의 모호성에 을 가지고 이렇게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저는 제 작업에 담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하기는 모호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 이제 시각적이라는 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느껴지는 건데 또 실제적으로 그게 또 쉽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어떤 제 화면에 넣고 싶은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관계성이죠. 중간적인 관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해서 그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 그 대화의 체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화의 체계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느낌에 맞게 다른 어떤 언어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의 체. 그러니까 극단 대립을 저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광주가 태생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사회 생활을 저도 했었고 그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중간 체계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뭐 회색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뭐랄까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호흡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그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약간의 무슨 환경적인 작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좀 그 뭐랄까 어떤 인간의 속성이 아닌 자연의 속성으로 좀 해봐야 될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 정도의 어떤 디자인 비엔날레의 환경미술로서 이제 어떤 고래 형상으로 멀티 작업을 했다라면 그 작업은 어떤 멀티적인 성격이고 메시지적인 성격인데 그걸 이제 미학적으로 다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인 회화하고 같이 하나의 세팅을 시켜서 좀 뭐랄까 메시지 그러니까 환경 메시지도 정확히 전달하지만 미학적인 메시지도 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지금 차후에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싶고요. 청년기의 서양 방식의 학습기와 철학을 배웠다라면 이제는 제 몸이 느끼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의 철학 방식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담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이 제 작업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재료적인 면이나 소재적인 면이나 시각적인 면이 상당히 좀 모호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미술이라는 게 창작이라는 게 실제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던 것들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소하고 느끼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아니면 설명적으로 됐든 이론적으로 됐든 늘 보고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직관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좀 뭐랄까 그동안 자기가 상상하지 않는 어떤 깊이의 넓이의 어떤 사고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을 보는데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